네, 이제 되겠죠? 네. 자, 아무튼 그 출판사하고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디버깅이니 뭐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이고 어제고 이론 많이 했으니까 보면서 한번 가시죠. 예. 좀 환경적 특성상 졸로 저쪽으로 가서 네. 화면상에서 좀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돌리는 것도 힘들어. 네. 자, 그 비주얼 스튜디오 있으시죠? 가져오신 분들은 일단 실행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3 버전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 버전으로. 네, 그래서 그 이걸로 내용을 좀 볼게요. 그 파일 제가 솔루션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윈32 콘솔 어플리케이션으로 가고요. 테스트 app 이미 있어? 아이, 가서 지워버려야겠네. 네, 하나 또 지워줄게요. 쓰려던 이름을 못 쓰게 되면 뭔가 찜찜해. 뭔가 찜찜하니까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왠지 찜찜해. 왠지 찜찜하니까 그런 놈은 이제 가서 지워버리고 예, 만들게요. 테스트 app로 C++ 형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산자 함수에 대한 뭐 내용들 교재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연산자 함수 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요 얘기만 하나 짚고 가자면 이게 이렇거든요. 사람은요 이 둘이 합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영상의 합성이죠. 그죠? 근데 기계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이제 되나? 가만히 있어봐. 어려워. 이놈의 알파고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있어 지금. 비유가 자꾸 꼬여 이제. 바둑도 두는 마당에 젠장. 아마 되겠죠 언젠가는. 근데 하여튼 뭐 일단 적어도 C++ 언어에서는 이렇게 되게 하기가 힘들어요. 언어 자체에 없어요. 대신 이제 이 그림 하나를 객체로 내가 구현을 한 다음에 이걸 내가 만들어 넣어주고 이 둘을 합성하는 코드를 집어넣어주면 더하기로 이렇게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상의 합성이잖아요. 그럼 영상 처리 복잡한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객체로 구현해 놓으면은 나중에 갖다 쓰는 사람은 더하기 한 방이면 끝나거든요. 엄청 편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코드의 생산성이 그냥 팍팍팍팍 올라갈 거예요. 물론 이제 그에 따른 추상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제 오버헤드가 생기거나 성능이 떨어지거나 뭐 결함이 생기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아이디어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교재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저 얘기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연산자를 만들어 놨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굳이 책대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심심하니까 타자도 좀 쳐보면서 한번 가보면은 클래스를 만들어 놨는데 일단 클래스 제목은 CMyData네요. 그대로 타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타자 치면서 그냥 한 방에 갈게요. 필요한 것만 예제를 골라서. 그러니까 클래스 CMyData 이렇게 퍼블릭으로다가 뭐 생성자도 있어야 되겠죠. CMyData에 대한 생성자 함수 이렇게 있어야 될 거고 생성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소멸자도 당연히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얘도 좀 넘어가 주고요. 넘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인티저로 프라이빗으로 인티저인 뭐 m_n 선언을 할게요. 이걸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영초기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놨는데 저런 코드가 성공할 수가 없잖아 라고 하시면 C++11을 모른다는 뜻이고 이게 C++11부터 생긴 신텍스죠. 그 전까지 안 됐어요. 이거 초기하려고 그러면 생성자에다가 쓰고 이래야 됐는데 C++11부터 돼요. 아싸 만세죠. 만세요 만세. 어우 고마워라. 일일이 피곤하게 안 써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흔하게 있는 멤버들 이런 거 있겠죠. 인티저를 반환하는 뭐 getData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이런 거 이제 상수형 메서드로 기술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길이를 줄인다는, 아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걸 때 헷갈리니까 return m_n 데이터 이런 거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void set data 함수, 요거는 뭐 매개 변수로 인티저 하나 받아다가 인티저인 n 파람을 받아다가 그거를 m_n 데이터에다가 단순 대입 n 파람 이렇게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굉장히 심플하죠. 굉장히 심플하죠. 뭐 특별할 건 없는, 그러니까 인티저 그 멤버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있고 객체 선언하면 이제 0초게 해준 다음에 get set 메서드 하나 톡 달아 집어 넣어 준 거예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집어 넣어 준 거고, 여기서 이제 그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앞서 시간부터 이제 했던 내용들 중에 이제 그 생성자와 이제 복사 생성자, 그다음 이동 생성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얘기가 연산자하고 또 이제 긴밀하게 엮여요. 특히 더하기 하나만 해볼게요. 딴 거 뭐 길게 안 하고, 나머지는 책 보면 그냥 되시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가 안 되냐면 C my 데이터인데 거기다 A라고 하나 선언하고 뭐 이거는 어려울 거 없죠. 그냥 이런 거야 뭐 하면 하나보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C my 데이터를 선언하는데 뭐 만약에 B를 선언하는데 A라고 이렇게 줘버리면은 A라고 이렇게 줘버리면 이건 복사 생성이죠. 근데 이게 지금 성공했는데 여기 지금 복사 생성자가 없잖아요. 그럼 디폴트 복사 생성자가 들어갈 거고 뭐 그럼 그대로 작동을 잘 하겠죠. 크게 문제될 거는 없겠다 이겁니다. 자, 포인터 같은 거 넣어서 뭐 복잡하게 코드 짤 수 있지만 그런 거 생략하겠습니다. 이론 다 아신다고 보고.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런 걸 하려는 게 아니고, 자, 여기에다 이제 B는 그냥 호출하는 걸로 바꿔놓고, 예를 들면은 A 더하기 B를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이걸. 당연히 에러가 나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걸 해보면은 네가 말하는 그 더하기가 대체 뭐냐는 거지. 이게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기본 형식이 아니잖아요. 클래스 형식이니까 얘에 대해서 이 연산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림 두 개를 합성하라는 건지, 그 안에 있는 값을 뭐 0이면 0, 5면 5 더하라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용자한테 떠넘겨서 메인 함수를 쓰는 당신이 알아서 잘해라 그러면 이렇게 됐어야 될 거예요, 아마. 예를 들면은 이럴 수는 있죠. A에다 점 찍고 뭐 get 데이터 한 다음에 값을 가져오고, B에다 점 찍고 get 데이터에서 값을 가져온 다음에 그걸 뭐 블라블라 Cout으로 찍어라 하든 뭐 하든 이럴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하면 이건 가능하겠죠. 이거는 왜냐면 이제 이 덧셈 연산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 형식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니까 그건 기본 형식화 해주면 돼.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이럴 필요가 없어지도록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연산자 함수를 들이밀어 버리는 거죠. 여기다가 제가 좀 선을 한번 쫙 그어주자면, 자, 선을 한번 쫙 그어주자면,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런저런 코드를 좀 넣을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연산자 함수 같은 거 하나 넣어주면은, 자, 이 더하기 자체가 쉽게 성립할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이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연산이고요. 이렇게는 말이 안 되는 연산이죠. 그러니까 에러가 날 텐데, 자,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날 텐데, 여기다 대고 예를 들면은 오퍼레이터인데 인티저로 변환하고 매개 변수는 없고 이렇게. 응? 그래 놓고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럴 거냐면 리턴을 하는데 m_n 데이터를 리턴해라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이건 명백하게 이렇게 돼요. 이거는 허용되는 변환이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이 m_n 데이터가 인티저다 보니까 C my 데이터란 클래스를 뭐처럼 인티저처럼 해석해도 되겠다라는 어떤 그걸 명시적으로 갖다 꽂아놓은 거죠. 그래 놨더니 지금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어머나 성공했어.
뭐가 성공했냐? 이게 성공해버렸다는 얘기야. 이게 성공했다는 거죠, 지금.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덧셈 연산이라는 건 본래 어디에 적용되는 연산이에요? 기본 형식. CMYY 데이터에 대해서는 안 된 거였잖아요. 근데 내가 허용되는 변환을 집어넣었더니 여기서 중요하고 짜증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컴파일러가 지가 알아서 오케이 인티저가 지원이 되네? 그래도 인티저로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컴파일러가 알아서 한다는 게 C++에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제일 알아서 많이 뭐가 되는 게 어디냐면 그 생성자 쪽이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짜증나요. 그 이름 없는 임시객체 부분하고 생성자 쪽은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컴파일러가 은근슬쩍 알아서 다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내가 뭔가 화마를 피해갈 수 있는데 모르고 그냥 물론 모르고 대충 살아도 프로그램이 웬간히 돼. 근데 이제 성능 좀 꾀하고 뭐 좀 하고 이러면은, 예? 그러니까 앞서 오전에 브렘보 얘기했잖아요. 예? 현다이는 돼도 브렘보는 못 되는 거지.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더 고도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일하는 걸로 설명되는 그 어딘가에 도달하기가 어렵다고요. 자, 어쨌거나 사용자 코드만 지금 보고 있어요. 얘 입장에서 편해요, 안 편해요? 겁나 편해. 우와 뒤따 편하다 야. 예? 엄청 편안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 야 저렇게 하고 이거 Cout으로 출력하자 이거지. 그럴까? 우리 상단에 한번 이런 거 써줘 볼까요? 샵 include iostream 써주고 using 써줘야죠. using namespace std 뭐 이딴 거 하나는 좀 써주면 이런 말은 기본적으로 좀 써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 혹시 참고로 글씨가 더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네, 좀 더 늘려야겠네요. 자 이래 놓고 여기에서 이 결과를 일단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연산 결과를 찍는데 Cout으로 찍는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찍었다 이거죠. 이렇게 찍었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당연히 얼마가 찍힐 거냐면 0이 찍혀요. 이유는 뭐냐면은 A도 0, B도 0이니까. 그렇다면 자 A에다가 대고 자 점 찍고 set 데이터를 하는데 여기다 대고 5라고 했어요. 자 B에다가 대고는요 set 데이터를 하는데 6이라고 했어. 그래 놓고 화면에 찍으라 그러면 당연히 11이라고 잘 나온다 이거 이렇게. 예? 자 요게 되는데 요거 가만 보면 되게 불편해 보여요. 단순 대입으로 어떻게 안 될까? 그렇잖아요. 단순 대입이 되면 좋지 이걸 뭐 이렇게 그러니까 A에다 5 넣어라 그러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은 불편하다 이거지. 이거 대신에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물론 이게 지금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니까 여기 가서 메시지를 좀 읽어보면은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 화면에 나오는구나. 네, 그러니까 맨 아래줄에 나오는데. 좀 잠깐 올릴게요. 메시지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2항연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단순 대입이죠. 오른쪽 P연산자니까 R밸류 얘기하는 걸 거고 걔가 인티저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 형식을 이게 한국어로 매끄럽게 번역이 안 돼서 그래. 그걸 지원하는 이라고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죠. 그런 연산자 여기서 가로 열고 함수 연산자 함수가 없다는 얘기죠. 만들어 넣어주면 그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만들어 주지 뭐까짓 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허용되는 변화는 변환이고 이번에 넣는데 자 void 하고 집어넣어서 오퍼레이터 단순 대입 연산자죠. equal 이렇게 오퍼레이터 equal 써주고요. 이렇게 단순 대입이죠. 이 단순 대입을 수행을 하는데 매개 변수로 만약에 이렇게 인티저 n 파람을 받아라 이거야. 이랬다 치자고요. 이렇게. 그래 놓고 내부에서 어떻게 코딩하는 게 좋을까? 예를 들면 m_n 데이터에다가 n 파람이라고 담아라 그러면 일단 원하는 것을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원하시는 바대로 코딩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할 점은
얘한테 단순 대입을 하는 연산자는 이미 있죠. 멤버가 있잖아요. 연산자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 있는 코드랑 이 코드랑 셋 데이터의 코드와 명백하게 똑같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셋 데이터를 부르게 해놔야죠. 그럼 이제 고민하게 돼. 아니 함수가 함수를 또 부르잖아? 그럼 오버헤드가 커지죠. 별로 안 좋죠? 신경 쓰지 마세요. 컴파일러 최적화 과정에서 몽땅 사라져요. 자, 컴파일러 최적화 관련해서 혹시 공부한 적이 없으시면 독하게 시작하는 시 있죠? 제가 쓴 책. 그 책의 15장을 보세요. 그것의 인터넷 강의를 찾아서 꼭 보세요. 그걸 보신 분하고 안 보신 분하고 실력이 달라질 거예요, 아마. 네, 컴파일러 최적화에 대해서 그거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단순 대입 하나를 함수로 만들어서 오버헤드가 크지만 최적화 시켜버리면은 저거 다 사라져요. 완전히 그냥 단순 대입으로 바뀌어버려요. 함수 콜 자체를 하질 않아요. 물론 디버그 모드일 땐 하겠지만 릴리즈 빌드 해버리는 순간 몽땅 최적화돼서 없어지니까 걱정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똑같은 코드 두 번 나오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자, 제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써드리자면 이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나쁘다까지는 아니어도 좋지 못한 코드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맞냐? set data라고 불러주는 게 좋겠다 이거야. 이렇게 이 함수 안에서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하는 놈이 여러 개가 되면 그리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 만약에 버그가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버그를 두 군데를 고쳐야 돼요. 그거 안 좋아요. 무조건 똑같은 일을 하는 놈은 이제 한 군데로 모으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버헤드가 좀 커지는데 함수 호출에 의한 오버헤드가 커진다라고 생각해도 걱정은 하지 마셔라. 인라인 함수화 되니까 인라인 처리되면서 최적화 과정에서 생략된다. 그러니까 하나로 빼놓자 이거지. 예를 들면 특히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입력 데이터 유효성을 검색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데이터의 범위를 0에서 10까지 제한한다. 그런 기능을 넣고 싶을 때 어디다 넣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하나에다만 넣으면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제공을 했으니 이제 성공이죠. 성공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젠 먹힌다 이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에다 5 넣어라라고 제가 했는데, 자, 이게 먹히죠,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딱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둘 중 어느 게 낫다? 당연히 53번에게 보이는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누구 관점에서? 사용자 관점에서 편하다 이거야.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얘는 함수죠. 함수는 매개 변수 말고 뭐도 있어요? 반환값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죠. 그럼 얘는 이렇게 했잖아. 반환값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할까?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 이퀄의 본질은 일반적인 기본 형식에 대한 연산자입니까? 함수입니까? 명백히 함수야.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 즉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함수라고 눈에 보여요? 어딜 봐서 얘가 함수로 보여요? 기본 연산이죠. 그럼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기본 연산은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시는데 기본이라는 과정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나지 않게 프로그램을 짜셔야 돼요. 최대한 절대로 거기서 실패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자고 내부에서 메모리 확보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사용자가 이게 실패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코딩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외 처리라는 로직을 구현해서 넣어놔야 돼. 예외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네?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용자 쪽에서 처리하기 좋게 예외 상황을. 그러니까 예외 처리 로직을 이 안에 단순 대입 연산 안에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연산자 함수를 만들면 제일 고민되는 지점 중에 하나예요. 책에는 이 얘기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고민되는 지점 중에 하나니까 잘 생각하셔서 하시라 이거야. 그리고 저렇게 썼지만 사실은 얘는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은 이것도 돼요. A에다 점 찍고요.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오퍼레이터 이퀄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5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대로 한 거랑 이 그 4번
여기 요 두 가지 경우가 명백히 같은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 다시 한번 자, 이 두 가지가 같다. 어머 진짜? 그러니까 본질이 뭐예요? 함수.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건데 특수하게 만들어지는 문법적인 함수. 그러니까 뜯어보면은 이거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근데 사용자 관점에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요 53번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제일 편해요? 사용자는 53번행이 제일 편하다 이거지 이제.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되실 텐데, 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연산자에 대해서 제가 함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제가 이거 아까 반환 형식 뭘로 했죠? 다시 칠 때 다시 한번 보세요. 스크롤해서 뭐라고 했죠, 제가? 보이드로 했어요. 에? 그럼 뭐가 문제일까? 보이드로 만들어버리면, 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에? 보이드로 만들면 뭐가 문제냐?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단순 대입 연산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런 거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O를 B에 담고 그걸 다시 A 또 담는 방식인데, 문제는 뭐냐면, B에다 O를 집어넣은 건 좋은데, 이게 반환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보이드. 그러면 결과적으로 A 단순 대입 보이드가 돼버려요. 그럼 문법상 안 맞잖아요. 그럼 여기에 뭘 반환해야 돼요?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방법도 있어요. 여기에서 반환할 때 이러지 말고 뭘 반환해라? 인티저를 반환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래 놓고 리턴 하기를 뭐 m 언더바 n 데이터를 반환해버리면 되겠지. 예? 근데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뒷다 웃긴다? 뭐가 웃기냐면은 당장 이 코드 좀 가서 F고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디버그 모드 F5 눌러서 쫓아가 보면은 여기를 쫓아가 보면은 F11을 누르면 스텝 인투 진입하죠. 그 쫓아가 보면 어디로 가냐? 오퍼레이터 이퀄로 가. 그럼 오퍼레이터 이퀄이 왜냐? 여기가 인티저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 들어가는데 set 데이터 지나가서 F10 넘어가고 단순 대입에서 도로 넘어가는데 그때 이 연산의 임시 결과의 자료형이 뭐예요? 임시 결과의 자료형이 뭐예요? 인티저죠. 그럼 이때 또 뭐가 불려요, 이제? 어느 게 불리겠어요? 당연히 또 F11 쫓아가니까 이놈이 불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고민해야 될 것이 이 경우는 자 이걸 떼놓고 보면은 이 경우가 있고 여기 A하고 B를 단순 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를 1번이라고 그러고 이걸 2번이라고 한다면 2번의 경우에는 이 형 간의 연산이야. 인티저 대 시마이 데이터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1번은 시마이 데이터 대 시마이 데이터죠. 그럼 이 상황을 나는 고려해 줘야 될까? 아마도 그래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건 생각을 좀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 그냥 이대로 둬도 상관없다 그럼 놔두는 거고, 아니면 사실은 이 부분도 재정의가 들어가줘, 다중정의가 들어가줘야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가 인티저가 아니라 뭘로 오는 경우? 여기가 시마이 데이터인 뭐 RHS가 오는 정도로, 그럼 여기에다 대고 set 데이터라고 했는데 RHS에 점 찍고 m 언더바 n 데이터 아니면 뭐 점 찍고 get 데이터 이러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두 가지를 정해버리게 되면은 다시 일로 가보면 F4키 눌러서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서 F11 들어갔더니 처음에 B에다 O를 할 때는 F11 쫓아가니까 이 인티저가 넘어오는 놈 이걸로 간다 이거죠. 쭉쭉쭉 가는데 그 다음은 어디로 가냐? F11 들어갔더니 어디로 가요? 또 어디로 갔어요 이번에? 또 인티저로 갔죠? 또 인티저로 갔죠? 그쵸? 여기에서 반환을 뭘로 했으니까? 인티저로 했으니까. 그럼 여기를 한번 바꾸자.
말이 안 되잖아. 에? 엄마도 쥐, 아빠도 쥐면 자식도 쥐가 나와야지. 비유가 좀 그렇다. 말하고 보면 왜 쥐가 떠올랐지? 아이씨, 허구 많은 것 중에 기분 나쁘려고 그러네. 예, 요즘 그 강을 판 놈을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강 파고 뭐 이런 사람들. 네. 되게 싫어해서 왜 그걸 파? 씨. 그걸 파고 지랄이야. 아, 나 진짜 짜증나서 씨. 근데 그게 왜 떠오른 거야, 기분 나쁘게.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 인티저 반환보다 뭐가 적절하겠냐면은, 여기가 CMI 데이터로 반환되면 좋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그죠? 자, 이거, 지금 이 코드, 이거 생각 더럽게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잘하는 짓이냐, 이거지. 일단 첫 번째, 이게 틀렸어. 매개 변수가. 왜 틀렸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게 참조자예요, 아니에요? 참조가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지금 복사 생성될 판이야. 이 과정에서. 그러면 인스턴스가 2개가 될 거 아니에요? 성능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 그럼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거 하나면 하나를 없앨 수가 있어.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만 붙이면 성능이 좋아져. 맞잖아요? 그리고 참조자가 나왔으면 이유 불문 그냥 콘스트는 일단 쓰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여기서 지금 반환 형식이 안 맞아서 오류인데, 여기서 그럼 뭘 반환해야 될까?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해야 되나? 가 아니고,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사라질지 어떨지는 나중 문제고, 이 객체의 복사본을 반환할 필요는 없잖아요. 단순 대입하는 애가 단순 대입의 원본이야. 그럼 오른쪽 게 뭐 쪽 빠져갖고 절로 넘어가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잖아. 새로 만들어 넣어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이게 아니라 참조 반환하면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디스 포인터에 대해서 이렇게 한 포인터니까 그냥 가면 안 되겠고, 간접 지정해 주시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성능이 얼마나 좋아질까? 쓸데없는 객체 2개를 없앨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건 공식이에요. 일단 외워. 못하겠으면 뭘 외우셔야 되냐면, 클래스가 매개 변수면 일단 참조로 바꾸고, 참조면 콘스트 상수형 참조로 해놔요. 이렇게. 이건 필수야, 필수.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필수예요, 필수. 제가 수업할 때마다 매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C++ 개발자의 어떤 그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프로그램을 좀 짜본 사람인지 안 짜본 사람인지 쉽게 보는 방법. 2가지 검색해 보면 돼. 컨트롤 F 그런 다음에 콘스트라고 입력해서 그게 몇 번 나오나 세. 예? 전체 코드량 대비 그게 얼마 나오는지 세면 이 사람 퀄리티 나온다? 진짜? 콘스트를 찾아갖고 어디다가 이 사람이 콘스트를 꽂아놨는지만 봐도 이 사람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제가 수업 때 얘기했는데, 아프리카 TV에서. 기억 안 나세요? 어떤 함수 하나 있잖아요. 슬립을 어디다 썼나 보면 돼. 슬립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를 이 사람이 어디다 썼는지를 찾으면 이 사람의 내공이 드러나. 제가 장담하는데 그 둘을 어디다, 그게 말을 바꾸자. 죄송합니다. 내공까지는 아니어도 좀 한마디로 모르고 프로그램 짠 사람인지 아닌지는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뭣도 모르는 놈인지 아닌지는 그 정도면 찾을 수 있어요. 그 2개만 뒤져봐도. 슬립 함수를 써야 될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슬립이면 한 줄이면 끝날까 얼마나 좋아. 예, C++ 시스템 프로그래머가 슬립을 남발하고 있다는 건 명백한 이유 없이, 예? 슬립의 정확한 목적이 있는데 그거 이유 없이 그냥 걔를 남발하고 있다. 그럼 100%야. 몰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왜 그러는지 그냥 그걸 쓰니까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자, 효율을 생각하면 이게 맞다. 그죠? 그죠? 자, 여기에서 제가 효율론 했으니까 한번 우리 볼게요. 제가
요거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요걸 잠깐 주석 처리를 제가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여기서 이 생성자, 이때 불리는 생성자는 무슨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죠.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 오케이, 알았어. 여기다 Cout으로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여기 CMyData 이래가지고 하나 찍었어. 그러면 컨트롤 F4키 눌러보니까 CMyData가 지금 요만큼 불렸어요. 2개 불렸죠? 2개 불렸죠? 자, 이거 말고 우리 또 생성자 하나 또 만들어 놓을게요. 무슨 생성자가 있을 수 있냐? 자, 우리 배운 것 중에 복사 생성자 있어요. 그러니까 const CMyData 클래스에 대한 참조인 RHS 이래가지고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복사 생성자 복사 생성자니까 여기다 붙여 넣을게 이렇게. 자, 이건 복사 생성자죠. 자, 그쵸? 그러면 여기에 참조자가 2번 붙었어. 그럼 무슨 생성자? 이동 생성자야. 이렇게 하면. 자, 허용되는 변환까지 한번 감안해 보자면 뭐까지 있을 수 있냐면 사실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인티저를 매개 변수로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초기화 목록에다 써줄까요? m_n 데이터가 n파람으로 초기화돼요. 이러시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경우는 인티저가 하나 있는 허용되는 변환 범주에 들어가죠? 그럼 생성자라는 생성자는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F4키 눌러서 돌려봤더니 생성자가 몇 개 나오냐 이거지. 2개 나오죠? 객체가 몇 개 생성됐냐? 선언됐냐? 사용자 쪽에서 2개 됐으니까. 그런데 아까 여기서 딱 요거 하나 바꿔보자 이거지. 지금 이게 참조인데 이걸 참조를 빼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제가 아까 안 좋다고 했잖아요. 안 좋다고 한 이걸 다시 해보자 이거야. 문법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뭐가 바뀔 거냐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인티저 반환, 참조 반환 더하기를 하나 만들어 놓아줘야 좀 제대로 되겠다. 자, 더하기를 하나 만들어 준다면 그리고 얘도 좀 빼버리고 일단은 아까처럼 다시 귀찮으니까 일단 요것만 좀 해볼게요. 이렇게 아까 처음에 우리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효율이 인티저로 쓰면 어떻게 임마 이렇게 썼다고 쳐. 아이고, 너 왜 안 나오니? 참조. 또 쫓아가 봐야 되겠네요. F5. 이건 단순 대입이니까 임시객체가 안 만들어지죠, 지금. 임시객체가 안 만들어졌어. 네. 임시객체가 안 만들어져가지고, 네, 임시객체가 만들어지지를 않았네요. 네, 임시객체가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생긴 문제예요. 없어서. 아마 요것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허용되는 변환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얘만 잠깐 빼볼게요. 에이, 모르겠다. 이 덧셈으로 해야 확실히 티가 나는데 단순 대입으로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뭐 바로 보여드리질 못해서 죄송한데요. 이거 지금 생각을 저도 좀 해봐야 돼요. 뭐가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생각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단순 대입 과정 연산 자체는 이제 보편적인 임시 경과를 안 만들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L 밸류를 그대로 재사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안 불리는 경우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기대한 건 뭐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F9 눌러볼까? 여기가 불리나만 좀 일단 좀 볼게요. 디버그 모드로 돌렸는데 네. 일로 오지를 않네요. 그러니까 여기 복사 생성 형태의 단순 대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되게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좀 되살려 놓고 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하나는 일단 외우고 가는 걸로 아시겠죠? 지금 바로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이건 정답이에요. 그냥 볼 것도 없고 C 마이 데이터에 대한 참조로 넘기시는 게 맞고요. 여기는 항상 뭘로 가라? 함수의 매개 변수로 객체가 오면 이렇게 가라 이거죠. 뭐 이제 덧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을 빼고 이제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거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예를 들면은 C 마이 데이터 객체가 이렇게 A, B, C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객체가 지금 3개죠. 그런데 C는 만약에 A 더하기 B라고 했다고 치자고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 경우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더하기 표현이 이게 좀 웃긴데 여기 지금 더하기가 없죠. 근데 이게 더하기가 되는 이유는 얘 때문이잖아요. 그럼 이걸 잠깐 제가 이제 지워버릴게요. 이 허용되는 변화는. 그러면은 일단은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겼죠. 그죠?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됐는데 그러면 저거를 만들어 넣어주자 이거지. 뭐냐면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더하기를 만들어 넣으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하기의 오른쪽 연산자 중에 오른쪽 연산자도 C 마이 데이터가 오는 경우이다 라고 하자고요. 만약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오버헤드를 아주 작정하고 일으켜 볼게요. 그래서 C 마이 데이터를 반환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돼버리면은 일단은 리턴을 하는데 C 마이 데이터 객체를 하나 선언해서 반환하는 걸로 이렇게 가져갈게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더하기가 일어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객체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놈은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야. 더하기 하나 집어넣었더니 난리가 났어. 그죠? 그러니까 단순 대입은 객체가 재사용되니까 제가 아까 이 장면을 못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좀 더 어떻게 하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하여튼 빨리 일로 넘어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게 지금 생성자가 몇 개가 불렸냐면 5개가 불렸어요. 객체가 몇 개인데? 여기 눈에 보이는 객체는 몇 개인데? 3개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3개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몇 개가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5개. 그럼 일단 하나 줄여보자. 뭘 줄일 수 있냐? 함수가 매개 변수면 무조건 뭐 해라? 무조건 참조 형식으로 바꾸라 이거죠. 그것도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참조? 상수형 참조로 바꿔라 이거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복사 생성자 한계가 사라졌죠. 요것만 해줘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얘가 더하기 후에 C 마이 데이터를 반환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초기 값으로 뭘 집어넣어줘야 될 거냐는 건데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현재 객체인 디스 포인터로 포인팅 할 수 있는 현재 객체에 n 데이터가 있을 거고 걔하고 누구랑 더냐면은 넘어온 놈 있죠. 그 참조의 n 데이터를 둘을 합쳐서 이걸 덧셈을 실시한 후에 객체를 만드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생성자가 불렸는데 아까 디폴트였지만 지금 보니까 사실은 이게 불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성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게 생성되는 시점은 어디냐면은 이 시점이죠. 이 시점.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더했다 이거야. 그럼 뭐가 탄생한다? 뭐가 생긴다? 임시객체. 임시객체가 생겼네요 이게. 이름이 없는 임시객체가. 그럼 그 임시객체는 여기 단순 대입을 하고 뭐 해요 이제? 소멸하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임시객체라는 놈이 소멸을 할 거야 분명히. 근데 제가 여기다가 Cout으로 하나만 찍어보자. 뭘 찍을 거냐면 여기 이제 프로그램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end of main이라고 좀 써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여기 찍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뭘 하려고 그러냐? 소멸되는 시점을 한번 기술해 보고 싶은 거지. 언제 소멸되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이렇게 소멸자가 출력되도록 한번 해보면은 어때요? 재밌는 사실이 벌어지는데 세 개가 소멸했거든 지금. 근데 이 세 개는 누구냐면 그 A, B, C 있죠, 세 놈.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언제 소멸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걔가 소멸하는 시점은 호출자 쪽에서 이 스코프가 닫히잖아요. 그럼 그때 얘네 셋이가 소멸하게 돼 있어. 그런데 희한하게 한 놈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소멸을 했죠. 한 놈이 엔드 오브 메인 가기 전에 소멸을 했어. 그 놈이 누구냐? 이놈이야, 이놈. 이름 없는 임시객체는 언제 소멸한다? 자기가 쓸모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 구문이 끝났다 이거야. A하고 B하고 더해서 그 결과를 C로 담았어요. 그럼 그때 R밸류로 사용된 그 임시객체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다 이거야 이제. 그 객체 자체가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임시 결과잖아요.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은 이 스코프가 벗어나면 사라지는 거죠. 그게 다만 이걸 이럴 수는 있어요. 이렇게 CMI 데이터에 대한 참조인 리절트를 선언을 해서 이렇게 담았다 이거예요. 참조랍시고.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리절트를 C에다가 담아라 이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한 줄 때문에 이 임시객체 있죠. 얘가 만들어낸 그것에 대한 참조가 생겼잖아요. 이 참조자는 어디까지 적용되냐면 스코프가 여기까지죠.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나 여기까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은 객체가 프로그램 다 끝난 다음 소멸해요 이제. 왜냐면은 이 참조자를 통해서 그 이름이 없는 임시객체에 이름이 생겨버렸잖아요. 이름은 없는데 별명이 생긴 경우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그거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 객체가 사라지면 안 되고 얘가 끝나는 시점까지 걔가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이제 생명력을 갖는 거죠. 눈에 보이는 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건 쉽다. 보이지 않는 놈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두리뭉술한 표현의 구체적인 제 의미는 뭐냐면 거기서 결함이 생겼을 때, 버그가 있을 때 어때요?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면 찾다 실패하면은 그냥 덮어버리겠죠. 그냥 어떻게든 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부에서 돌아가는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이제 요것도 있죠. 참조자는 참조자인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건 무슨 참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R밸류 참조죠. 그죠?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R밸류 참조가 되는데 이걸 언제 이렇게 하느냐? 요게 이제 나오는 게 R밸류잖아요. 그럼 R밸류 갖고 단순 대입을 한다 이거지. 단순 대입을 한다 이건데 적용을 잠깐 다른 형태로 가보면은 여기에 제가 이걸 빼볼게요. 이렇게 딜리트해서. 응? 이렇게 빼볼게요. 이렇게 뺐는데 이렇게 빼게 되면은 이렇게 빼버리게 되면은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객체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더하기 한 그 임시 결과 있죠. 그러면 걔는 R밸류죠. 임시 결과. 그걸로 객체를 선언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저 타이밍에 어떤 생성자가 호출될 거냐 이거지. 그죠? 저 타이밍에. 지금 보니까 얘가 불렸네요. 얘가 불렸는데 한번 가볼까요? 지금 더하기 해가지고 이걸 너 뭘로 인식을 했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말을 하려는 거는 요게 불리는 경우에요. 요게 불리는 경우. 저것 때문에 저 얘기를 지금 하려다 못했는데 교재에 보면은 죄송합니다만 이야기도 마무리를 좀 짓고 가자면은 그게 어딨더라. 임시객체 이야기를 여기서도 이제 잔뜩 하고 있어요. 잔뜩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단순 대입이나 특히 이제 그 단순 대입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 얘기가 성립하는 건 사실은 어디냐면은 지금 이거는 이동 대입 생성자인데, 네. 요 경우는 그냥 어차피 넘어가겠네요. 네, 요 경우는 그냥 넘어갈 것 같고, 아이고. 요거는 제가 책을 좀 보면서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책을 보면서, 예, 복합 대입 말고 이동 대입이 있죠. 이동 대입이 여러분 교재 249페이지부터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가 호출되는 경우는 언제이냐 뭐 해가지고 언급이 돼 있죠. 생성자 쪽에 그러니까 그 사용자 쪽의 코드를 보면 이동 대입 연산자가 불린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 가서 보니까 언제냐면은 객체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언제 이걸 더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얻다가 다시 A에다 담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 이렇게. 그럼 B하고 C하고 더하면 그래도 C마이 데이터잖아요. 그럼 이때 뭐가 불린다? 그러니까 이동 대입 연산자 저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성자 갖고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이건 단순 대입이니까 이때는 이제 특별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만약 얘네가 안에 포인터 들어있으면 이때 뭐 해라? 포인팅하는 걸로 탁 바꿔주면은 괜찮겠죠? 굉장히 괜찮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정도를 일단 좀 저게 이른바 이동 시멘틱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뭐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요건 일단은 여기서 잠깐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죠.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안 되면 뭐 온라인 강의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보는 걸로. 네,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질문을 보내시는 걸로. 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다시 만나는 걸로.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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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또 좀 갔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